이번 강연의 주제는 PB가 말한다. 연금 상품 활용 절세 방안입니다. KB국민은행 KB골든라이프 센터장님, 이주영 센터장님께서 실제로 KB골든라이프 센터에 문의가 많았던 베스트 질문 10가지를 통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겠습니다. 이주영 센터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영 센터장께서는 KB스타 자문단 은퇴 노후 상담과 KB골든라이프 종로 센터장으로서 기고와 강연을 통해 노후 연금 상담을 진행하고 계신 연금 전문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골든라이프 센터 종로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주영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 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한 8시 45분 정도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 분들도 같이 뵙고 사진도 찍고 아침에 또 오전 강의 열심히 경청하다가 중간에 한 11시 한 20분 정도에 고객님 한 분 미팅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조금 전에 1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요. 아침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들으셔서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 사실 골든라이프 센터에 이번에 이 뉴스토마토에서 강연 의뢰가 왔을 때 PB가 말한다. 그 다음에 연금 상품을 활용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민은행 이제 영업점 PB들을 교육을 좀 담당하고 있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은퇴 설계 부분을 강의를 좀 하기는 하는데 이 PB들을 교육할 때 썼던 그런 용어와 그다음에 우리 고객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때 쓰는 용어는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내용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좀 수월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 안에 사실은 고객이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에 문의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그 10가지를 발췌를 해서 그 내용 안에서 사적연금의 종류와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상품을 얼마나 지혜롭게 잘 활용하느냐 그 방법이 바로 연금 수령 방법이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이제 1, 2, 3번으로 나눠져 있지만 고객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조금 가지고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가 이제 출범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3주년 기념 세미나도 이제 했는데요. 3년간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게 이거예요. 1위가 연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퇴직금 수령, 3번째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은 상품으로 이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4번은 앞부분에 우리 미래에셋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수익률 관리 부분이었어요. 연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야지 내가 받는 연금 금액도 늘어나니까 연금 관리. 그 다음에 5위는 은퇴 준비에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20대, 30대, 40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은퇴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골든라이프 센터가 그 네이버 포털에 보면은 골든라이프 X라는 저희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은퇴 준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가 이제 고객님 사례들은 이런 거죠. 은퇴를 할 때 얼마의 자금이 있어야 내가 노후에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6위가 절세상품, 7위가 국민연금, 8위 연금가입, 9위는 최근에 가장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죠. 건강보험료. 은퇴를 내일 모레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1차 직장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을 하는데 건강보험료 걱정이에요. 이 내용이었고요. 10위는
이제 퇴직하려고 보니까 남은 게 집 한 채 남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우리 집은 은행집이에요. 내 집은 큰 방 하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출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은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럼 나머지 남아 있는 게 이 집 한 채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10가지의 질문 안에는 대부분 절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한 20여 분 정도인데요. 20여 분 동안 연금 상품을 활용해서 절세 전략 세우기 어렵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그런데 우리가 딱 두 가지를 가져간다면 아마 그것은 개인형 IRP 상품과 그다음에 ISA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안에 제가 중간중간에 상담 사례를 좀 섞어가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센터장님 강연하신 센터장님이 이제 사적연금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셨어요.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의 어떤 구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고객님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자, 내가 연금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사적연금은 과세대상 연금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구분은 딱 하나예요. 세액공제에 내가 불입한 금액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불입한 불입한 연금저축 관련 상품이 세액공제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 연금저축인지 개인형 IRP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연금저축 신탁이 있어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고요. 보험도 있고 펀드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연금저축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제적격 개인연금 상품이란 연금저축 제도와 개인형 IRP 제도가 있는데 연금저축 제도에는 연금저축 신탁과 펀드와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형 IRP라는 게 있다. 근데 개인형 IRP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부담한 부담금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연금저축 신탁은 가입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뭐 한 3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연금을 미리 좀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센터장들한테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게 뭐냐면 연금저축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형 IRP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님 본인의 성향이 나는 투자형이 좋아요 하시는 분들, 나는 100% 투자형 상품으로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뭐 물론 이제 TDF로 운용할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포지션이 있는 개인형 IRP도 좋지만 그래도 개인형 IRP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시면 여유가 되시면 두 가지 제도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인형 IRP는 또 왜 가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개인형 IRP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소득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연금으로 수령할 그 시기에는 은퇴 시기에는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연금 수령에 관련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저희 왜 세무사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형 IRP는 저율과세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1차 직장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요. 그리고 이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운용 수익에 대해서 저율과세는 무슨 뜻이냐면 개인형 IRP를 소득공제, 세액공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로기간에 불입을 하고 그 개인형 IRP라는 테두리 안에서는 뭐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경 쓰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는 뭐 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 전혀 안 하고 그대로 봉의로 계속 운용을 하다가 언제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율과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과세 이연으로 투자원금 증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계좌가 해지되기 전까지에는 그 운용되는 운용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다 그냥 그대로 계속 그 IRP 안에, 바구니 안에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세금을 떼지 않는다. 그걸 언제 뗀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뗀다. 그 다음에 뭐 연금 수령 뭐 이 아랫부분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걸 하세요.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신데 제가 요거를 조금 달리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연금계좌를 가입하면 연말정산 받잖아요. 우리 받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개인형 IRP하고 연금저축 제도에 의해서 세액공제 받는 최고 한도가 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예시표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펀드와 개인형 IRP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올해 연금저축 펀드에 600만 원 불입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형 IRP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면 이게 가장 베스트한 건데 이거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연금저축펀드에 수익금이 좋아서 한 800만 원 넣었어요. 그리고 개인형 IRP에다가 100만 원만 넣었어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최대 세액공제 얼마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연금저축에 600, 개인형 IRP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대 세액공제 한도를 다 불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보시면은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율이 다르죠. 5,500만 원, 그러니까 뭐 급여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는 16.5%잖아요. 16.5%고 5,500만 원 초과는 13.2%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00만 원을 세액공제 상품에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이 900만 원을 5,500만 원 이하 소득이신 분들은 16.5%의 이자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900만 원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보세요. 만약에 4% 간주하더라도 계산 얼른 나오죠. 900에 4%, 36만 원에 이자소득세 띄고 가져가시는 건데 얘는 뭐죠? 그냥 16.5%를 내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5,500만 원 이하라서 내가 16.5% 세액공제율 저 구간에 있다. 그런데 중간에 세액공제 다 받고 중간에 깨버렸어요. 갑자기 뭐 집안에 일이 있어서 이 자금이 필요해서 깼습니다. 이분은 손해인가요? 손해이지 않은가요? 결론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중도이자 하시면 기타소득세가 16.5%거든요. 근데 기타소득세 16.5%와 세액공제율 16.5%가 같아요. 손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5,5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준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손해죠. 기타소득세가 16.5%인데 내가 세액공제는 13.2%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조금 급여 수준이 높으신 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개인형 IRP로 돈 넣었다가 물론 이제 세액공제 안 받으면 괜찮지만 뭐 세액공제도 받고 할 거 다 하셨는데 중간에 깨신다 그러면 손해세요.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자, 네 번째 질문은 요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제 골든라이프 센터에 진짜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의 주요층은 뭐냐면 55세 고 인근, 60세 인근 그 정도 되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내 생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오세요. 요즘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뭐 연금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많이 설명들을 하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이런 프로세스를 딱 보여드리면 이제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자, 일단은
DC로 운용하던 뭐 DB로 운영하던 간에 만 55세가 넘으셨으면 무조건 개인형 IRP로 수령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형 IRP의 퇴직 급여가 들어오는 그 순간 개인형 IRP의 기본 의무 가입 기간이 없어지고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하시거든요. 바로 연금 개시하시게 되면 연금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아까 세무사님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10년 이내에는 그 퇴직소득세 감면세액으로 세금을 떼기 때문에 그 세금만큼 우리가 절세를 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소득에는 소득세가 붙잖아요. 근데 그 소득세를 완전히 안 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절세거든요. 그래서 내 나이가 55세가 넘었는데 나는 1차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퇴직급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개인형 IRP 만들어서 연금 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셔라. 이게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앞부분에 세무사님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은 제가 다 빼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빼고요. 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저는 어떤 이제 대표님 그런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형 IRP 납입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았어요. 받았는데 퇴직금도 받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말정산 받고 있는 그 개인형 IRP에 퇴직금도 같이 넣으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같이 넣어도 되죠. 같이 넣어도 되는데 골든라이프 센터장인 제가 권유드릴 때는 뭐라고 드리냐면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수령하시는 분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용으로 개인형 IRP 별도로 하나 만드세요.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이 퇴직금 재원이 나오는 그 연금 수령 기간에는 내가 사적연금 1,200만 원 그 한도를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 감면세액으로 세금을 내고 그거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런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던 IRP에 퇴직급여를 넣게 되면은 먼저 순서가 퇴직금이 나오다가 나중에 이제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 구분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지셔서 첫 해에 그러니까 불입하고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나오는 첫 해에 그 연금소득공제한도 1,200만 원이 초과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올라가죠. 건강보험료 올라가죠. 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분리해서 받으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한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직급여로 받은 개인형 IRP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 55세에 은퇴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60세까지 한 5년 정도는 더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면 그분들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퇴직연금 지금 퇴직연금은 필요 없지만 연금소득 우리 퇴직소득세 감면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되게 아이러니하게 연금 수령 방식이 어떤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연금 수령 방식은 뭐 저희 KB국민은행 개인형 IR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을 지정해서 받는 방식, 금액을 지정하는 방식,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지정 방식에는 서로 왔다 갔다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인출 방식으로 연금을 오픈을 하고 중간에 기간을 지정해서 받고 싶어요.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연금 개시를 빨리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소득세 감면 기간을 시작하는 이유는 연금 개시거든요. 연금 개시하지 않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10년 지난 다음에 연금 수령하려고 보면 여전히 30%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자유인출 방식을 통해서 연금 개시하는 방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55세인데 지금 퇴직금을 받았어요. 근데 연금소득세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서 이걸 빨리 감면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유인출 방식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뭐냐면 이 방식은 1년에 최소 1회 최소 금액 10만 원만 인출하셔도 되시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에 100만 원만 연금 인출하시고 11년 차에 퇴직급여 전액을 다 빼시게 되면 40% 감면세액이 나옵니다. 그런 형식으로 연금을 개시하시다가 만약에 중간에 뭐 기간이나 금액 지정으로 변경을 좀 원하시는 만큼 언제든지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뭐 한 중소기업 대표님 상담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시죠? 건강보험료가 작년 9월에 개편이 됐습니다. 소득 기준하고 재산 기준이 두 가지가 다 맞아야 건강보험료를 이제 피부양자 등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말하는 소득 기준은 이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 사업 소득이 0이어야 되는 거고 재산 기준은 재산가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을 하나 보유하실 경우 뭐 물론 합쳐서 5억 4천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시면 되시는데 대부분 이제 퇴직하시는 남자분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 한 채 갖고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서울에 집 한 채가 5억 4천만 원 이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떠시냐면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다 초과예요. 초과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말하는 이 연소득 1,000만 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인형 IRP에서 받는 사적연금은 제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형 IRP에서도 나중에 내가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에서 운용 수익이 나오는 그 구간에 연간 그 연금소득공제 한도 1,2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만약에 퇴직급여를 받으실 경우에는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좌를 좀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유용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그 PB들을 만나서 저희 고객님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예요. 근데 여기 안에 대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합법적인 비과세 상품, 분리과세 상품을 일단 무조건 활용하셔야겠죠. 방금 전에 우리 하나생명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뭐 비과세 저축보험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거 그거 활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개인형 우리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의무가입 기간 3년이고 2년 더 할 수 있으니까 총 5년 동안에 1년에 2천만 원씩 납입하실 수 있는데 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익금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하는 것부터는 9.9% 분리과세.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ISA 같은 경우는 본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만약에 1원이라도 넘어간 적이 있으시다. 그럼 가입 못 하십니다.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알고 해지하세요. 이러고 은행에다가 명단 뿌려요. 그래서 직원이 막 전화 드리죠. 고객님 ISA 해지해야 합니다. 이러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금융소득 기소시기 분산하시는 거.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율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4%, 5% 정기예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액이 만약에 정기예금 5%다.
내 돈 4억이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2천만 원 계산할 때는 그 원천징수 떼기 전 금액이시니까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때 파악하셔야 돼요. 12월 달, 막 10월 달 지금부터는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이 넘을까 안 넘을까? 그러면 올해 만기를 내년으로 이어난다든가 뭐 이런 정책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 등재 부분은 1,000만 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개인형 IRP나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때 건강보험료에서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금소득이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골든라이프 센터는 사실 뭐 일반 개인 고객님들이 편하게 상담 예약하셔서 이제 뭐 이렇게 설계 받으시면 되는 그런 센터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20분이 살짝 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주영 센터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욱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